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B2B 이커머스 혁신 트렌드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 중심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DX 시대라고 했을 때 이 DX 시대에 아마 이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기업이 DX 전략이나 그 성공을 위한 고민을 하실 건데 그 성공 방정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DX의 성공 방정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B2B 이커머스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그 B2B 이커머스의 주요 트렌드가 또 무엇인지에 대한 걸 고민해 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럼 성공적인 B2B 이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앞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곁들여서 DX와 관련된 성공 사례에 대한 사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DX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당시 MIT 경영대학원, 슬로원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슬로원 매니지먼트 리뷰라는 그 논문집에 DX의 9가지 구성 요소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모두가 고민하는 영역이죠. 디지털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 근데 왼쪽에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기업이 재탄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소위 성공 사례들,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그 당시에 세상의 변화를 잘 꿰뚫는 논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고객 경험을 새롭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기업이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세계 최대 가구 회사 중 하나인 스웨덴의 아이키아입니다. 이 아이키아 같은 경우가 이런 변화를, 근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책상머리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지금의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가트너의 보고서에서도 새롭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DX의 4가지 기둥이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우리가 IT를 최적화하거나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 하거나 그리고 고객과의 디지털 마케팅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약간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잘 정리한 게 바로 가트너의 2년 전 나온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DX를 하는 이유는 현재 프로세스나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것과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앞서 10년 전에 나온 MIT 슬로원 매니지먼트 리뷰와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바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고객 경험을 더 새롭게 거듭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거듭나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서비스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객 경험을 손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스 고덴이라는 마케팅 구루가 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자주 인용하는데요. 내가 만든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고객 경험이라고 지칭될 만한 것이냐의 기준은 내가 선보인 서비스가 사라지면 주변에 아쉬워할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당신의 새로운 서비스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에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서비스를 접해본 사람이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절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아마존의 창업자가 한 얘기처럼 우리가 결국 고객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집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X의 성공 방정식은 결국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한 마인드셋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덧붙여지면은 우리의 케이퍼빌리티와 리절트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기업이 기술에 집착하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고객을 위한 경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우리의 마인드셋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 우리 회사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2B 이커머스를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B2B 이커머스는 저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료를 봐온 건 아닌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미 글로벌 시장은 2020년도 정도에 B2B 이커머스가 B2C의 이커머스의 거의 더블 이상으로 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래 장표에 나와 있는 B2B 이커머스 글로벌 US 시장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최근 앞으로 10년간 16%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CAGR, 연평균 성장률이 16%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72 룰에 따르면 매 4.5년마다 그 시장 규모가 더블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미 B2B 시장은 B2C 시장의 2배를 넘어서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 주변에 B2B 거래를 하는데 B2B 이커머스가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어마무시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2B와 관련해서 가트너가 흥미로운 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가량은 B2B 구매 환경에서 영업 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B2B 거래에서 공급자와 구매 간의 세일즈 상호작용 중에 무려 80%가 물론 이제 글로벌 기준입니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직장 다니는 딸과 아들을 보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변화의 상황이나 문화에 맞게 우리 B2B 이커머스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B2B 이커머스의 5가지 특징을 보면 여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취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를 새롭게 잘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력적인 기술을 잘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부 및 외부 프로세스를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측과 계획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20년 전에 ERP 도입할 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간소화하고 수요 예측과 계획의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 이게 디지털 인프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2B 이커머스가
디지털로 트랜잭션을 바꿔주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B2B 구매자들의, 이것도 글로벌 기준입니다만은 무려 64%는 가격보다 고객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디바이스나 기기를 B2B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나의 맞춤형 컨텐츠를 내가 딜리버리 받을 수 있으며 또 손쉽게 거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글로벌 기준입니다만 구매자 중 86%는 더 나은 고객 경험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B2B 이커머스도 B2C 이커머스와 마찬가지로 개인화, 개인 맞춤형 체계적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옴니 채널입니다. 우리가 B2B를 하더라도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B2B 채널에서 서치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옴니 채널 전략을 우리가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정 B2B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또 트랜잭션 과정이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객 경험에 맞게 매끄럽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 대다수가 이미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국경을 초월한 물류 운영의 동기와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B2B 이커머스 플랫폼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자그마한 파일럿 프로젝트든 대규모 프로젝트든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 고민이 참 많을 거란 말입니다. 공급업체를 어떤 관점에서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IDC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중에 마침 흥미로운 질문들을 얘네가 제공한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핵심적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업체가 우리 회사의 B2B 디지털 프로세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이 특별한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객마다 또 특이할 것이고 또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역시 특이할 것인데 이걸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상거래 아키텍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고민해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백엔드 시스템과 혹은 우리의 파트너 IT 시스템과 잘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업체가 대부분 지금은 클라우드 사스 환경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데 이들 솔루션의 현재 유형과 앞으로의 발전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획상의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2B 비즈니스 플랫폼의 업데이트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또 업데이트 주기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DC가 제공한 이 보고서에 보니까 B2B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상적 아키텍처 및 모형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복잡한 구성 요소 중에 왼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이 세 가지가 저에겐 가장 많이 다가왔습니다. 맨 밑에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약간의 기술적인 영역이니까 그다지 복잡한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고객 경험과 관련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디지털 이커머스 플랫폼에 B2B 고객이 접속을 했을 때 그들에게 기존의 오프라인 트랜잭션보다 더 나은 경험과 효율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 상거래 레이어와 트랜잭션 레이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객 경험 레이어의 8가지를 꼭 그대로 뭐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핵심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서의 그 고객의 내비게이션 경험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IDC가 제공하는 이 투비 모델, 이게 사실은 몇 년 전 상황이어서 지금의 발전된 기술, 특히 생성형 AI 같이 발전된 새로운 기술 영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이 고객 경험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 아키텍처와 이 구성 요소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미 4, 5년 전에 B2B보다 2배 이상 커지고 있는 B2C보다 2배 이상 커지는 B2B 이커머스 여정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결코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회사의 B2B 프로세스, 세일즈 프로세스에 고객 경험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이고 간소화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새로운 B2B 디지털 프로세스를 도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이거는 뭐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도입하든 어쨌든 간에 고객 중심으로 그 고객 여정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초기에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B2B 이커머스 여정에서 여러분은 대단히 큰 성공과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자, 짧은 시간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 질문 한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들어주신 것들 중에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고 안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관리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의 주신 게 있으세요? 안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액세스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저거는 이제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앞쪽에 이제 질문자가 말씀하신 기업들의 전반적 만족도라는 부분은 제가 경험한 많은 아까 아이키아 같은 가구 회사든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고객 경험을 높인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좀 보면은 ROI가 안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키아도 그랬고 세계 최대 중장비 회사인 존 디어도 그랬고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고객들의 만족도를 포함한 고객 경험이 오히려 빠르게 높아집니다. 새로운 고객 경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백엔드에 우리 디지털 인프라나 트랜스포메이션 노력도 더 가속화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